안녕하십니까, 이병관입니다. 고양 장항 이택 부동산 투자 4층 상가주택 토지 가격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시피 고양 장항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4층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층 근생들의 내용들을 잡을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1층에 근생 입점이 가능한 점포 규모는 단독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양 장항은 이주야 택지 부동산 투자인데요. 이택지입니다. 택지 일반 분양분이 아니고요. 총 89개의 필지가 공급되고요. 대지 면적은 83.4평이 평균입니다. R1의 경우 평균 75.5평이고요. 평당 557만 원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보통 R1, R2, R3, R6에서 500한 R6까지 550에서 580 정도 가격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고가는 특정 필지 같은 경우 72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역별 공급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장항지구를 보고 계시고요. 장항지구 전체 보시면 여기가 R1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2, R3, R6가 나와 있습니다. 위쪽이 방송 영상 밸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호수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가 지나고 있고요. 장항 IC, 그 다음에 이쪽이 인텍스 IC, 그 다음에 제2 자유로 쪽에서 한류월드 IC가 형성이 됩니다. 이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유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업용지, 이거는 업무시설, 이거는 일반 공공 그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센터, 중학교, 초등학교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조권 아주 양호한 곳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선 도로는 이렇게 주간선 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입구는 이쪽이고요.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공 시기 보시면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착공이 됩니다. 상가주택은 일반적으로 착공 시기를 빠른 착공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장항 이택의 토지 선점 사용 시기는 2025년 12월 31일이니까 역순으로 계산하면 12월 31일이 이제 사용 시기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최소한 3개월 전인 9월 1일 날은 허가를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9월 1일 날 허가를 접수하려면 최소한 보통 길게는 뭐 1년 정도 잡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잡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허가 기간이 보통 한 2달 정도 되기 때문에 25년 바로 지나서 뭐 1월부터는 착공이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착공 시기라고 보여드립니다. 일단 엘송건축은 상가주택의 완성도를 위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초부터 철근 배근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들이 기회비용이 중요합니다. 언제 투자하느냐,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성건축에서는 상가주택의 설계 시공의 기준을 가지고 다음 순서에 맞춰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첫 번째, 건축 전에 공사 비용 예산을 수립합니다. 두 번째, 전문 상담을 통해 단계별 주의점 진행 사항을 점검합니다. 세 번째, 상권 분석과 동선 분석의 미래 도시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조성되는 신도시를 예상하고 그에 맞는 맞춤 도시 계획을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차별화된 계획으로 토지의 수익률을 극대화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진행을 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을 지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설계해야 됩니까? 어떻게 시공해야 됩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즉, 이것들이 모두 다 투자라는 개념으로 묶어지겠죠. 과연 어떻게 투자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필지별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주어진 여건을 확인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사전 준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설계 전에 사전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투자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으면 이 부분을 관념적으로 보면은 뭐 간단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F3을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 투철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뭐 장점이라는 게 어떤 게 장점이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가깝다는 장점. 그 다음에 단점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뒤쪽으로 밀려 있다는 단점. 그러면 여기서 장점을 살리는 설계를 해야 되고 이쪽은 단점을 죽이는 설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권이 앞쪽에 있는데 뒤쪽을 활성화시키면 안 되겠죠. 앞쪽에 전면 상가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 이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동선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전면 상가의 전면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면성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면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공원이 있을 때 이 앞쪽의 주거는 이쪽을 쳐다볼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앞쪽의 유치원의 상가를 활성화하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코너 대지는 코너 대지만의 자유로운 삼면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가운데 껴있는 땅이라고 하죠. 일면 대지는 이쪽과 이쪽, 이쪽에서 마주보는 인접 대지와의 관계를 모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토지의 장단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다음에 입지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전 준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 R1-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필지수는 7개고요. 필지 대지 평균은 75.5평입니다. 공고가 평균은 4억 2천 정도 되고요. 평당 약 557만 원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은 42평에서 7평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R1의 1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죠. 대지 면적이 이제 이렇게 15평씩 평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자형 횡단보도죠. 요게 1184호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입구가 여기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횡단보도는 여기 있습니다. 중학교가 있고요. 중학교 횡단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통학버스 내리는 곳입니다. 일단 R1의 이택지는 총 7개가 나와 있고요. 그 7개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조권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상가 높이를 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봤을 때 7개 대지 모두 다 상가 높이를 최대로 할 수 있다. 주거 손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주거 손실은 크지 않다. 특화 설계가 필요하냐 봤을 때 지금 R1의 1 같은 경우는 특별한 특화 설계보다는 상가 입점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상가 활성화, 즉 상가 활성화에 추중해야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R1의 1 보시면서 면적 분산해 놓은 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면적들을 쭉 보면 일단은 지금 R1의 1 같은 경우는 76.8평이고요. 나머지는 평수가 75.3평입니다.
공급가는 557, 557, 557 거의 같죠. 공급가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층 바닥 면적이 지금 R1의 원이 1번 땅이 한 43평 정도까지도 예상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땅들은 42평 정도로 예상 가능합니다. 1층 바닥이 42평이라면 근생 전용은 얼마입니까? 라는 거는 일단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계단을 뺀 치수가 전용 면적이 되겠죠. 이 전용 면적에 대한 것들은 대지마다 다르고 경우의 수가 약 최대한 12가지 이상 나오므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R1 봤고요. R2 한번 볼까요? R2는 39개 필지입니다. 대지 면적 평균이 약 한 80.3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급가는 평균이 약 한 4억 6,200 정도 됩니다. 576만 원 정도로 평당 공급되었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은 45평에서 40평까지 예상됩니다. R2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중학교 건너편 쪽에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184호, 여기 있는 1504호가 입구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공원이죠. 그러면 여기 상업용지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주차장이 있는데 요게 높이가 좀 높아요. 그러면 R2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둘러싸인 면적에서 중학교 학군을 보면서 처리를 해야 되고 R3과의 관계도 좀 자세히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R2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R2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보시면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상가 높이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1에 1, 2, 3, 3에 1, 2, 3, 4, 5, 6, 5에 1, 2, 3, 4, 5, 6, 6에 1, 2, 3, 4, 그 다음에 4에 1, 2, 3, 4, 5, 2에 1, 2, 3, 4, 5가 상가 높이를 최대화해서 상가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적으로 마크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차량 진출 입구가 여기와 여기에서 진출입이 되므로 이 동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상가를 만드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물론 식장 횡단보도에 위치한 이곳, 그 다음에 또 여기 중학교 횡단보도에 위치한 이곳에 상가 활성화 계획도 필요하겠죠. 다음 보시면 주거 손실을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 손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은 주거가 과연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느냐라는 건데요. 자, 이쪽은 일조권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주거 손실이 조금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주거 손실이 조금 일어납니다. 요 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조상에서 앞에 전면 도로폭이 있기 때문에 주거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상가 높이의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약간 주거 손실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도 약간의 주거 손실이 일어나므로 이런 단점들을 잘 명확하게 알고 계획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특화 설계가 중요한데요. 9번, 8번, 7번 이 블록의 9번, 8번, 7번은 특화 설계를 통해서 단점과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가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록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들이 되어지는 상담을 진행 중이오니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R2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이 R2의 1, 그 다음에 R2의 2가 면적 차이가 좀 커요.
그래서 R2A는 평균 면적이 약 82평 정도 되어 있는데요. 평균 면적이. 근데 R2의 원 같은 경우는 원은 약 면적이 꽤 크죠. 당연히 공급가도 크고요. 그 다음에 평당 공급가 최고를 자랑하는 R2의 원의 3이 가장 큰 평당 공급가를 제시하고 있네요. 대지 면적이 96평인 경우는 주거 계획을 잘해야 주거에 대한 면적 배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82평 같은 경우는 주거가 거의 대부분 3룸 플러스 3룸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 3룸을 1층에 있으면, 상가가 있으면 위층에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그 다음에 401호 해서 다락 해서 1층, 2층, 3층, 4층,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4층이 구성되는데요. 다르게 또 판단을 한번 할 수 있다면 여러분께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묶어서 여기로 묶어서 여기를 한 가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두 가구, 세 가구, 그 다음에 4층에 이렇게 해서 네 가구, 다섯 가구 만드는 것도 수익률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R2의 3, R2의 4 같은 경우는 80평대와 77평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평당가는 557만 9천 원 정도로 공급이 되어 있고요. R4의 전체 대지 면적은 7.4평, R2의 5는 76.2평, R2의 6는 75.3평으로 공급되어 있습니다. R2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3평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공급가는 4억 6,200, 그 다음에 평균 평당 공급가는 576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R3인데요. R3은 총 필지수 25필지, 대지 면적 79.7평, 공급 면적 4억 4,900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564만 원 정도로 평당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상은 1층 바닥 면적이 44.8평에서 39.8평으로 형성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R3를 한번 위치를 분석을 해보면요. 입지 분석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에 업무시설은 15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이쪽에 A2 블록은 655호입니다. 주변에 주거단지가 없다는 거, 이 부분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상가 높이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곳은 R3의 1번, 1블록에서 1, 2, 3, 4. 그 다음에 2블록에서 1, 2, 3, 4, 5. 그 다음에 3블록에서 1, 2, 3, 4. 4블록에서 1, 2, 3, 4, 5, 6. 끝까지가 상가 높이를 최대로 할 수 있다. 주거 손실을 주의해서 이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곳은 현재 R3에는 없고요. 꼭 특화 설계를 통해서 단점을 많이 보완해야 되는 설계가 필요한 곳은 이 블록에 6번, 7번, 8번, 9번, 10번입니다. 이쪽이 80평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79평, 이쪽이 80평, 그 다음에 이쪽이 77평이에요. 전체적으로 대지 면적은 아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나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R4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입지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 때 노릴만 한 곳이죠. 그래서 참고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3는
R3의 원 같은 경우는 원블록은 일단 획지가 80평대 앞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5억 6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R3의 2 같은 경우는 77평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R3의 1번 같은 경우는 79평에서 81평 사이로 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3의 4 같은 경우는 82평에서 전체적으로 면적이 같게 되어 있습니다. R3는 평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균 79.7평에서 공고가 4억 4,900, 평당 공고가 5억 6,400 정도, 564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등 면적은 44.8평에서 38평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곳은 장항 R6인데요. 총 필지수는 18개 정도입니다. 대지 면적은 98평으로 상대적으로 좀 평수가 크죠. 공급가 평균은 5,800이고요. 평균 평당 공급가는 567만 원 정도니까 평당 공급가는 비슷합니다. 1층 예상 면적은 당연히 대지 면적이 크니까 많이 좀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R6 주변은 앞쪽에 주상복합이 약 1694호, 그다음에 민간 임대가 약 1070, 1007호 정도 예정에 있고요. 이쪽하고 이쪽은 지금 방송 영상밸리에서 조성하는 단독주택 용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들어서서 아무래도 방송 영상밸리와의 연계가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다. R6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호수공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R6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지 분석상으로 봤을 때 상가 높이를 최대로 할 수 있는 곳은 3군데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3군데 정도에서 R6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상부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 초등학교, 유치원, 가운데길, 그 다음에 방송영상 연계가 필요할 겁니다. 상가 높이 최대는 3군데, 그 다음에 주거 손실로 주의해야 되며 단점을 승화시키는 장점 설계가 필요한 곳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화 설계가 꼭 필요한 곳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특화 설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대로변인데 대로변에서 소공원하고 버퍼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근린공원과 녹지와 호수공원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면적은 R6의 1 같은 경우는 85평대, R6의 2 같은 경우는 96평대에서 97평, R6의 3는 약 105평, 면적이 크죠. R6의 4 같은 경우는 약 103평 정도로 보여집니다. 공사비 절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사비 절감은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어지는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